이번엔 키워드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2월 위기설 주원석 대표입니다. 매각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항공사들은 위기입니다. 저가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보다 더 취약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항공사업으로 돈 벌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저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이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매각 제안을 받은 거는 밝혔어요,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해요.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는 7개 중에 한 2-3개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12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가 문제없다, 제도약 충분하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플라이강원 잘 날아가겠다. 근데 플라이강원의 부채가 지금 약 한 80억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장이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플라이강원 매각설 기사가 최초로 나온 게 강원도 언론이나 중앙 언론이 아닙니다. 영남 언론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매입 제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부채 비율이 42.2%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884%예요. 강원도 기자들의 거침없는 수다타임 강원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강대규 변호사님 오셨는데 명함은 잘 챙겨 오셨나요? 명찰. 명찰. 지난번에 촬영 끝나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나가다가 명찰까지 달고 갔습니다. 이거 달고 서울 갈 뻔했어요. 그래요? 빼지도 않으시고. 빼지도 않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명찰이 내가 달고 다녔구나 명찰을. 네네. 급하게 빼서 프로그램 홍보했습니다. 누가 봐도 변호사님이시구나. 변호사님이시구나, 바쁜 일이시구나.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플라이강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외전이어서 맛보기식으로 짧게 좀 나갔는데 네. 그래서 못다한 얘기가 많아서 네. 이번 시간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이 강대규 변호사님이 이 플라이강원하고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이게 또 2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작년 12월경에 예. 플라이강원이 그 크라우딩 펀드가 나왔어요. 네. 이 주식형 참여 크라우딩 펀드인데 저는 이제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에 최초의 항공사가 설립되니까 뭔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보니까 한 주에 10,000원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3개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사고 50주씩 사야 돼가지고 50주를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 플라이강원 주주로 지금 주주셨군요. 네. 장애 주주로 지금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 강원 또 이용해서 제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강원 기자협회 회장으로서 이제 제주도에서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네. 이용은 거의 이제 양양 공항을 이용하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한번 갔다 오면 다시 갈 땐 여기로만 가겠구나. 다시는 안 가는 게 아니라 꼭 여기로 이용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워낙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수속도 뭐 20-30분 내로 다 끝나고 이동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지. 거기서 렌트 하는데도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지 하니까 반나절도 안 걸리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시기가 아니면 아마 분명히 알려지기만 하면 이용자들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또 공항 주차비도 무료죠. 네. 그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그동안 했던 거랑은 조금 진행 방식을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키워드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관련된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와 관련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플라이강원과 연관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2월 위기설. 이 플라이강원이 취항한 지 1년 만에 지금 코로나19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 12월을 못 넘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뭐 촬영일 기준 오늘 11월 8일 시작으로 상장회사 항공사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부터 줄줄이 할 건데 일단은 대한항공이 코로나 사태와의 우려와 다르게 2분기 때 흑자가 나고 지금 3분기 오늘 실적 발표도 아마 대한항공은 흑자가 날 것이라 예상을 되고 있어요. 뭐 여객을 물류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등 뼈아픈 고통을 겪긴 했는데 그건 아마 대한항공만 그럴 것이라 예상이 되고 다른 대형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인 LCC 항공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하고요. 플라이강원은 비상장 회사라서 실적 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경영난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살을 보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흑자를 내긴 내는데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영업이익이 거의 90% 이상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같이 그런 대형 항공사들은 해외 국제 노선들을 많이 운항을 하면서 어떤 여객 수익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해외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좌석을 다 없애고 거기에 물건을 실어서 화물을 운송하는 걸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도 영업이익이 90% 이상 감소가 됐으면 회사 경영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미치는 거고. 그래서 그 상반기 탑승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48%에 그쳤다고 하고요. 우리 플라이 강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경영 개선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 8월부터 네. 124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전략을 이제 내놓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니까 어떻게든 자본을 확보해 놔야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전환사채가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회사 업적이 양호하게 되면 전환에 의해서 주주가 될 수 있게 이제 사채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주주 자격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채에 의한 이자보다 나중에 이제 경영이 나아지면은 배당금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수익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비전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 방식도 비전만 잘 제시를 하면은 우리 플라이 강원이 이 방식으로도 그래도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환 사채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회사가 어떠한 자금 융통, 투자 혹은 뭐 경영난에 의해서 자금 융통이 필요할 때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그 사채를 사두면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회사의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매수하지 않고 사채를 사두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회사의 경영난이 있을 때 나중에 회사의 경영권에 약간 그 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사채를 이걸 148억을 한 명이 다 산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그 한 명이 몇 년 있다가 플레이 강원이 잘 됐을 때 엄청난 주식을 갖고 가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사실 주주총회라는 게 임원진 변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라이 강원에 대한 추가 지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더 많은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혹시나 뭐 지원을 했는데도 망해버리면 혈세를 쏟아붓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린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뭐 지금 재난지원금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예. 안 하는 쪽으로 아마 여론이 모여질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 플라이 강원의 출범 당시부터 얘기했던 관광형 상품과 연계해서 지역의 이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같이 연계하겠다는 걸로 보면은 이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영동지방이나 우리 강원도의 관광 산업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은 또 이제 반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좀 모범적인 그 회생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항공사들은 위기입니다. 거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매출 이익 또 영업 이익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저가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보다 더 취약하죠. 왜냐하면 자본 상태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 강원은 출범할 때 자본금이 40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가 항공사랍니다. 그러니까 409억 원 자본금 까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도 이미 자본금 잠식률이 절반에 가까운 50%. 올해는 더 어려워졌을 텐데 뭐 관련된 통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플라이 강원이 갖고 있는 아까 임원 기자 얘기했지만 중요성은 뭐냐? 플라이 강원은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뭐 부산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양양공항을 출발지로 삼는 거죠. 결국은 플라이 강원의 어떤 개인 기업을 볼 거냐, 아니면 양양국제공항과 그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볼 거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지난해에도 80억 정도 지원한 게 결국은 운항 장려금하고 손실 보전금이거든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적자 노선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손실만큼을 지자체 보전해 주는 것처럼 이 플라이 강원도 같은 논리로 보면 항공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12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 플라이 강원 주원석 대표가 한 온라인 경제 매거진을 통해서 문제 없다, 제도약 충분하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우리 저 플라이 강원 네, 그 항공사 그때. 설립 이후에 우리 이슈 토크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작년 4월쯤에 이슈 토크로 이 주원석 대표하고 만나서 네.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얘기를 할 때 엄청 큰 목표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0년 상반기까지 1,150억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2021년에는 비행기 10대를 도입하겠다. 또 강원도를 뭐 7개 구역을 권역으로 나눠서 네. 관광 상품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큰 목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오, 플라이 강원 잘 날아가겠다. 근데 이분에 관련된 기사들을 우리 방송에도 출연해서 이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사업가적인 면모가 있어요. 되게 젠틀하고 샤프하고 그다음에 자기 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높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TCC라는 개념인데 투어리즘 컨버전스 캐리어. 그러니까 항공 운송하고 관광 상품을 결합한 어떤 사업 모델. 이게 아주 좀 독특한 것 같은데 보통 항공사들은 항공 운송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도구다.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도구기 때문에 나는 항공 운송만 가지고 장사할 생각은 없다.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도 여러 군데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성, 포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알겠고 이분이 그때 항공 운송 면허 받기 전에 프레젠테이션도 아마 국토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좋아합니다. 2016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네. 뭐 무수한 준비를 통해서 사실 항공운항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3번째 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2019년 3월에 받은 건데 네. 그 직전인 2017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좀 네.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약에 이분은 3번째 안 됐으면 4번째 또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항공 사업으로 돈 벌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 발언의 취지가 네. 뭐였냐면 여행업을 21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해외에 많이 실어 날랐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 않냐? 특히 네. 강원도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해외를 강원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싶다. 해외에 있는 분들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겠다 해서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항공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 공익적인 발언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사업자로서 지금 투자자가 주주들이 혹은 전환사채를 사실 네. 분들이 아니 이렇게 그 대표가 돈 벌 생각 없다 이러면 어떤 투자자가 물리겠냐 그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훌륭한 부분들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아니다 우린 내년에 뭘 벌 거다 뭘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좀 더 발언을 해주셨으면 물론 그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네. 문제 없다 제도약 할 거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이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네. 50개 50개 정도. 만원 그것도 2개 사려고 그랬더니 또 50개 사려 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리더 자체가 확실한 자기 가치관이 있고 경영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한번 믿을만 하지 않을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자신감?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자산이다 보니까 강원도 의회나 이런 데서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할 때 그게 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지금 위기지만 뭐 매각 제의도 들어왔지만 안 팝니다. 이거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다. 지금 뭐 최근 또 저비용 항공사들이 인수합병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얘기 예. 계속하고 있는데 플라이 강원도 그래서 매각설에 휩싸였잖아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M&A 시장에 나오면 좀 매력적인 매물이 네.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매각설입니다. 항공 사업
면허 가치가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4번의 도전을 끝에 어렵게 받아낸 것이고, 근데 플라이 강원의 부채가 지금 약 한 80억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장이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플라이 강원 매각설 기사가 최초로 나온 게 강원도 언론이나 중앙 언론이 아닙니다. 영남 언론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경상북도. 예, 경상북도 언론에서 대구 신공항 건설과 동시에 모 기업이 예. 플라이 강원의 이 어려움을 듣고 예. 인수를 하겠다. 심지어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경제지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건데, 시장 경제 자유주의여서 저희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M&A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지원한 지원금 있잖아요. 네. 80억 지원금이 있고 또 네. 앞으로 들어갈 또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각을 한다면 지원을 할 때 매각을 못하게 뭐 조항을 설정해놓고 지원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매각을 한다면 인수한 기업에서 그 도민의 혈세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촘촘하게 계약을 걸어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뭐 주원석 대표가 뭐 도의회에 가서도 그랬고 실제 인터뷰에서도 매각 제안을 받은 거는 네. 밝혔어요.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밝혔는데 지금 매각할 계획은 없다.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한 걸 아직 시작도 못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고 여전히.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플라이 강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항공사들, 또 네.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이 다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저가 항공사, LCC라고 부르는 저가 항공사가 7곳이 있는데 플라이 강원 포함해서 그 7곳 중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없어요.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는 7개 중에 한 2-3개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아마 다들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 코로나19가 당분간 조기에 지금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매각설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하기보다는 네. 매각 제의가 매입 제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율이 부채 80억.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이 42.2%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884%래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은 876%, 진에어 592%, 다 몇십 배, 몇백 배 정도의 네.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관심 갖고 도민들이 관심 가지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거를 부각을 하면 아 이거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리면 오히려 더 경영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동 지역에 있는 뭐 양양뿐만 아니고 뭐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커요. 왜냐하면 양양공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양양에만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지가 넓은 상품이 많은 강릉이나 속초나 뭐 이런 곳까지도 여파가 다 미치기 때문에 플라이 강원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이 강원 이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모은 기자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냥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봤는데 네. 플라이 강원 운송 수단만으로는 회생이 어렵다. 공항 접근성 개선 그리고 관광 상품 등을 연계한 토탈 패키지가 정답이다. 유아인하고 박신혜 나왔던 영화 살아있다. 아, 좀비 좀비 영화요. 세상에서 두 사람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무슨 강원도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플라이 강원이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버텨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줄 평은 꼭 살아남아야 한다. 코로나 위기 종식 살아남아야 때까지. 한다. 예. 이게 저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플라이 강원의 꾸준한 지원은 필요하다. 네. 다시 제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펴보기도 전에 꺾인 날개, 제도약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플라이 강원 처음 강원도에 항공사 생긴다고 했을 때 이건 뭐야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플라이 강원 풀라이 강원 아닙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마무리가 좋네요. 네. 풀라이. 플라이. 거짓말이 아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